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나요? 3일간의 연휴 끝에 오늘은 박싱데이로 유럽장에 대해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적게 예상이 되고 있는 장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연말 마무리가 중요한 만큼 오늘도 저희 신세계와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특별하게 유튜브로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채팅방 활용이 가능한데요.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마스터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휴가 끝나고 다시 재개될 시장입니다만 하지만 유럽장에서는 심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주 마무리 찰떡같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출연진 분들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바빠요. 김경윤 PD 함께합니다. 김경윤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조금 거래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연말이라 그런지 좀 조용한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럴수록 조금 마무리 잘하고 내년장 더 열심히 준비하려면 그만큼 또 이슈도 많이 공부하셔야 될 거라 생각 드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오늘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한산한 시장 안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슈를 바로바로 또 전달을 해드리는 김경희 PD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자, 오늘 26일장 어떤 마스터와 2시간 동안 실시간 전략을 나눠볼까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은 이 전과는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심층적인 해외 선물 연말 전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하게 두 분의 마스터를 모셨는데요. 먼저 선재 마스터님과 그리고 임주아 마스터인데요. 자, 먼저 선재 마스터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아, 그런가요? 거의 연말 다가옵니다. 굉장히 장은 지루합니다. 아시아 섹션, 유로 섹션, 미국 섹션 해봤자 한두 파동 여분이고요. 네, 거의 되돌림 내지는 움직임들이 조용한 장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들 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좀 즐겁게 큰 흐름들 지켜봐 보면서 오늘 또 유익한 시간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해외 선물 투자자분들의 워너비입니다. 그리고 저희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의 우승자이기도 한 선재 마스터님 연말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나와주셨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제 옆에는 오랜만에 여성 마스터님이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해외 선물의 연결술사 임주아 마스터님인데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임주아입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가 연말이기도 하고 월 말이기도 한데요. 목요일 야간, 그 다음에 금요일 새벽에
한번 그 포지션 정산 큰 추세 한번 잡아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 주간입니다. 자, 오늘 선재님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쑥스럽네요. 네, 임주아 마스터님은 저희 설계지TV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 처음으로 인사를 하는 만큼 오늘 2시간 동안 어떤 전략으로 활약을 해주실지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신세계 2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 상담 그리고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또 다른 소통 창로가 있죠. 바로 톡스타입니다. 자, 톡스타에 저희 포털 검색에 톡스타를 검색을 하신다면 두 분이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선재 마스터님과는 다양한 소통을 하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임주아 마스터도 이 안에 톡스타 안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을 하셔서 각각의 마스터님 선택을 하시고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더욱더 특별하게 이전과는 두 분과 함께 해외 선물 전략 짜 드릴 텐데요. 자, 지금 현재 11시 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한 장이지만 그래도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일단 S&P 500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안 통과 이후에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아갈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현재 S&P는 정말 작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685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낙폭이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낙폭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 6454.50포인트로 0.44%가 밀린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볼까요?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1.19 가격대 돌파 이후에 그 자리에서 좀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0.08%의 약보합으로 1.19,340달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최근에 반등 좀 시원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구간은 1280달러 돌파 이후에 0.52%의 강보합입니다. 전거래일도 좀 양봉으로 시원하게 좀 뺐고요. 지금 현재 상황도 1285달러 넘어선 만큼 1290달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잠시 후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58달러 돌파 이후 후반대까지 가격대 올라가고 있죠. 0.62%의 강보합으로 58.71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에서 국내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선물 시세를 알려드렸죠. 오늘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선물 시세 보시죠. 자, 현재 선물 시세입니다. 비트코인에 15,26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20% 가까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현재 부근에서는 7.96%가 상승을 하면서 15,26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12월 18일 날에 선물에 상장이 된 이후 저희가 비트코인 시세 국내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각 시간별로 또 전달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비트코인 선물 지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시세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외신들 뉴스 나오고 있는지 김경희 PD 먼저 정리해볼까요? 네, 우선 일본 쪽에서 나온 소식부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루다 총재가 오늘 발언을 했는데 2% 인플레이션 목표가 여전히 멀다. 앞으로 대규모 완화책을 지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또 아베 총리가 좀 내년도 일본 기업들의 임금 인상률을 한 3% 정도로 올리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미국 주간 경제지표 일정이 올해가 좀 이제 마지막 주에 들어서면서 좀 한산할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택 지수라든지 PMI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지만 네.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한산할 전망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연말은 이 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역시나 시장 분위기도 좀 같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처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이런 암호화폐로 좀 유동성이 쏠리는 만큼 좀 시장이 분산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말 마무리 좀 깔끔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외 선물 저희가 소식 이 시간 통해서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구간의 외신도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더욱더 특별하게 모신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이슈들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되고 마지막 주, 이번 주죠. 산타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에 대해서 향방이 어떻게 갈릴지 잠시 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1.19 가격대에 회복한 이후의 향방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카탈루냐 리스크 이후에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탄력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에 대해서 증가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58달러 후반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 다시 한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달러 인덱스 조정과 미국 증시의 상승이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서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다시 1285.7달러 0.52%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네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좀 한산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각 종목별로 주요 가격대와 주요 흐름을 보여주면서 변곡을 좀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종목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네 가지 이슈 준비한 만큼 또 두 분의 마스터님이 오신 만큼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S&P 500이죠. 현재 구간 2685.50포인트로 소폭의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번 마지막 주도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 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임정환 마스터님도 준비되셨죠?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김경영 PD 다운이고요. 그리고 선재 마스터님과 저는 업이고 임주환 마스터님 다운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반반의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경영 PD 먼저 업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다운이죠. 다운에 대한 다운입니다. 의견 들어볼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수 선물이 모두 다 하락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신의 분석에 의하면 프리마켓에서 지금 애플과 다수의 반도체주, 그러니까 브로드컴이라든지 AMD,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주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오늘장 좀 하락을 견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7% 정도 하락을 해서 4달러 정도 빠진 것이죠. 이렇게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투자자들이 증시로부터 소폭 이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이후 4일간 좀 큰 소득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소폭 상승을 했지만 어쨌든 세제 개편안 이슈가 좀 반영이 됐고 홀리데이 주간으로 좀 향하면서 이제는 그 힘을 좀 다한 모습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린지 그룹의 이제 수석 애널리스트가 어떤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 연말의 마지막 주간이 좀 와일드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하지만 본인의 생각에는 이미 가격이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본다. 증시가 올해만 20% 상승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이제 산타랠리를 네. 이야기하면서 산타가 올 것인가 아니면 산타가 벌써 왔다 갔는가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설위원인가? 네. 그랬죠. 기사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왔다 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내년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거래보다는 이제 내년을 좀 더 준비하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월스트리트 스트래터지스트들은요, 2018년 S&P 500과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조금씩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 내년에 3천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웰스파고의 글로벌 증시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S&P 500에 대한 전망을 모두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왜 상향 조정을 했냐라고 CNBC 쪽에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이제 S&P 500의 가정은 법인세가 23% 정도 될 거라는 그 전제 하에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 법인세가 21%로 이제 전망치보다 더 낮기 때문에 이익분이 당연히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망치도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여태까지 조금 불분명한 점이라고 본다면은 시장이 잠재적인 실적 증가,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실적 증가를 얼마만큼 예상하느냐 이 부분일 것이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BOA 메릴린치에서는 지난주 수요일까지 주식 펀드에서의 자본 유출이 3년 내 최고치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좀 스몰캡과 가치 펀드에서 유출된 레벨로는 좀 기록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볼 때
이 스몰캡이라든지 가치펀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세율로 인해서 좀 혜택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도세가 나왔다는 것은 몇몇 투자자들이 감세안이 현재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런 유출 흐름으로 인해서 금주에 또 다른 좀 자금 유출 러시가 발생해서 뭐 큰 하락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에는 좀 증시에 긍정적인 환경이 될 것임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확실히 좀 조용한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랠리가 지속될 여력이 있다라고 본다고 하고요. 하지만 뭐 이 가운데 지금 보셔야 될 점이 10년 국채의 향방이 증시 가격의 주요한 드라이버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익률이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승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2.5 위로 향하거나 1분기 후반까지 3%대로 향한다면 매우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증시도 마찬가지로 위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뭐 다 내년도의 이야기고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거래일에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뭐 조용한 거래,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 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는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다운이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였죠. 지난주 금요일에 송준식 해설위원님이 이제 산타는 떠나고 너무 빨리 왔다. 뭐 그런 의견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는데 뭐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 너무 일찍 산타가 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 상승에 대한 재료는 이제 좀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과 내년도의 전망까지 함께 연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다운을 들어주신 임주환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을 들어주셨죠? 네. 저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2683.84 지지가 붕괴되면 매도 쪽으로 진입을 하셔도 좋고, 2680.00 지지 한번 확인하고 붕괴되면은, 이번 주 하반까지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월 초순경에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반등은 1월 초순 정도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와 내년이죠, 맞죠? 그쵸, 네, 다음 달 초에 대한 의견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눌림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현재 구간이 2680선 맞나요? 네네, 2680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격대를 짚어주셨고, 잠시 후에 또 개장 후 어떻게 좀 시장이 흘러가는지 그에 맞춤 실시간 리딩 다시 한번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에 대한 의견을 지금 마스터님이 좀 들어주셨는데요. 선재 마스터님이시죠? 네, 선재 마스터님 업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죠? 네, 우선 차트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트 제 거 아니고요. 자, 선재 마스터님의 차트 함께 확인하시죠. 저희 차트를 보여주세요. 네. 레드선. 자, 우선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뭐 임주화 대표가 말씀하신 2680선 자리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걔가 추세 지지 라인이라서 그렇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고가에서는 매도를 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번 익절할 구간이라서 지금은 좀 관망하고 다시 보시는 게 낫고요. 우선 일봉 갔으니까 분봉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분봉 지지력들이 아직 있죠. 그래서 추세를 깨지면 그때 매도 관점을 보시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추세 지지력들 상단부 저가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반등을 보시라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차트로 보자면 저는 얘네들이 2687선 확인하려고 계속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안정권은 2693선에서 재매도 노리시는 게 편하다. 그다음에 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2680선들 빠지면 그때부터 이제 추세를 인정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우선은 저가 지지력들 근처에서 추세가 빠졌다고 아직은 바로 쫓아가지 않고, 그다음에 지지력이 깨진 이후에 그다음에 기다렸다 이 보합 구간 상단부 올 때 다시 재매도 관점들 노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시 한번 지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셨고, 지지가 좀 깨진 이후 뭐 전후로도 설명을 도와주셨는데, 뭐 역시나 지금 20분이기 때문에 30분 이후 좀 개장 후 상황을 보고 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입니다. 자, 유로 FX 그동안에 좀 눌렸던 가격대에서 1.18 돌파 이후 1.19까지 좀 빠르게 반등을 해줬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좀 힘이 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으로 1.19415달러 0.02%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카탈루냐 리스크 이후에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후 상승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현재 구간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김경현 PD 다운입니다. 다운이고요. 네. 저도 다운이고, 손혜만 스토님 다운인가요? 다운 들었는데 뭐 네, 크게 그게 있습니까? 각도가 그래요? 네. 제가 혹시나 놓친 게 있을지 네. 않을까 해서 뒤를 여쭤봤고, 보면, 네, 그리고 인정아서님은 업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뭐 다운이 좀 우세한 가운데 김경희 PD 바로 들어볼게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도 역시나 연말이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많이 없는 상태다라고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본 쪽에서 경기 지표가 좀 호조세로 발표가 됐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내년도에 좀 잠재적인 달러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다리면서 좀 네. 이 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엔과 뭐 달러 간에도 뭐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유로가 카탈루냐 그 독립파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좀 상승이 지금까지도 좀 제한받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점이 우리나라에서는 25일에 거래를 안 해서 지금 HTS 상에서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외에서 25일에 유로가 갑자기 3%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온 일이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뭐 컴퓨터로 트레이딩을 하다가 좀 실수로 대량으로 좀 매도를 치지 않았나 뭐 이런 지금 추측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랬다가 이제 이 부분을 다시금 좀 이 부분 이렇게 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좀 회복을 했다라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점이 지금 또 외신에서 회자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좀 유로와 달러의 관계에 관해서 어제와 오늘 좀 주요 시장이 쉬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방향성을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찬가지로 연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생각해 봐야 할 때다라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미국 지난주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에 이제 완전히 사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통과된 부분과 의회가 이제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셧다운 우려가 좀 단기적으로 불식이 됐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달러에 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대는 세제안 통과를 좀 반영하고 있는 가격대, 그러니까 달러의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건데 반영하고 있고 단기간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보는 걸 보면 네. 우선 거래량이 좀 적은 와중에 유로에도 별다른 호재가 없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소폭이나마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유로는 그만큼 조금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달러 기준으로 좀 설명을 도와주셨는데 달러에 대해서는 이미 뭐 세제 개편에 대해서 반영된 가격 그리고 소폭의 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만큼 반대적으로 유로 FX에 대해서는 뭐 상승에 대한 재료가 좀 부재한 가운데 이런 전략 다운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운의 의견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도 역시 다운이시죠? 네, 바로 들어볼까요? 네, 우선 달러 인덱스 먼저 볼까요? 네. 사실 여기서 뭐 큰 흐름들은 아직 뭐 결정하기는 좀 애매하죠. 근데 그때 뭐 이렇게 보는 거와 같이 저가에서 매수 이후에 매도, 그다음에 반등,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부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자체가 아직 지지력을 보이고 있고요. 뭐 방향성은 안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박스 구간에서 벌써 2달째 이러고 있고 제가 9월 달부터 이 그림일 거다 말씀드린 상태에서 이제 중간에 뭐 지지력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뭐 이렇게 놀고 있는 건데 뭐 유로 달러를 보자면 오늘은 뭐 이렇습니다. 1.19500대에서 아침에 매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1.19330에 익절 잡고 그냥 홀딩 하시라. 뭐 가능성이 1.1900까지인데 뭐 중간에 돌렸기 때문에 익절이 다 되셨으리라 보고요. 우선 뭐 전반적인 그림들이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우선은 22일 날 갭 하락으로 빠졌던 아이들 상단부 제압받고 그냥 채널로 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이 구간들 부합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그 해외 선물점 매매가 그래요. 지금 미장에서 돌린 애들 아시아 유럽장 눌림 본다. 그다음 미장에서 다시 지지받는다. 뭐 이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구간들로 통해서 2017년 12월 한 달 내내 지지받았던 아이들 연말에 잠깐 빠졌기 때문에 걔네들 구간 내에서 채널 구간 보고 걔네들 매매로 본다. 이렇게 관점이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에서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아시아 시장에서 8시에 갭 상승으로 뜬 애들은 아시아 유럽장은 걔네들 맞고 보합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장 때 돌파를 보는 건데 지금 관점에서 뭐 큰 추세는 우선은 뭐 이렇습니다. 일봉상에서는 매수예요. 근데 일봉상에서 매수 자리가 2012년 그다음에 2010년 저항점들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계속 혼조세인 거죠. 그래서 뭐 길게 보자면 뭐 그렇게 되겠지만 단기적인 그림으로는 아직 뭐 방향들은 설정 그렇고요. 오늘 또 1.19500대 걔네들 상단부 제약대 1.19580까지 열고 걔네들 반등 시에 눌림 정도 보는 매매가 유효할 거라 보고요. 그래서 뭐 좋은 자리보다는 뭐 매수치의 좋은 자리와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매도치의 좋은 자리가 있겠죠. 한마디로 오늘 또 매수가 끝난 애들이 이 그림으로 끝난 거이기 때문에 아까 이자를 타이트하게 잡고 보시러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여기서 드린 거니까 이절 되신 분들은 재진입 자리들 다시 노리셔서 오늘 그냥 보합권 매매 돌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유로 FX에 대해서는 보합권 시장 안에서 좀 전략을 아주 위아래 방향으로 실시간 좀 말씀을 도와드렸고 이 전에 아시아장에서 좀 갭 상승으로 시작했던 8시 부근의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복귀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개장 방송 안에서도 유로 FX 좀 짚어주셨을 텐데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모든 시장의 흐름을 또 서재 마스터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1.19500과 1.19580에 대해서 상단부 좀 제약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대 좀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좀 향방이 좀 중요한 만큼 잠시 후에 개장 후도 함께 흐름에 따라서 이 가격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역시나 유로 FX에 대해서 다운의 의견을 들었는데 저는 뭐 움직임에 대해서 상승 좀 제한이 걸리고 달러 인덱스도 좀 주춤한 가운데 저는 올라올 시 반등 시 좀 매도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다시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1.1945달러인데요. 저는 뭐 이 이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인 만큼 올라오는 반등 시 좀 매도적인 관점으로 오늘 좀 짧게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운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특별하게 손재 마스터님과 임주아 마스터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임주아 마스터님 유로 FX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들어주셨어요. 어떤 의견이시죠? 네. 지금 유로 일봉에서 19000이 중요한 연중 가장 큰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19000 깨면 매도세, 올라가면 매수세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추세에 힘 모으면서 재료 없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독일 국채 수익률 상승도 있고 독일 경기 상승 추세는 단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19500 이 부분에 상단 저항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나오게 되면 2017년 연말 월말 종가는 매수 쪽으로 단기간으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9000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종가 관리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종가 관리 그리고 뭐 저항 돌파 시 좀 지지되는 가격대에 대해서 1.19500달러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또 시장 안에서 다양한 가격대를 짚어드립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략에 따라서 두 마스터님이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추세와 그리고 시장의 흐름 잘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현재 구간 유로 FX까지 두 번째 이슈 점검 도와드렸고요. 현재 28분 30초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현재 시장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본 S&P와 나스닥 좀 살펴볼게요. S&P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2685.5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6,450.50포인트로 0.41% 약보합권인데요.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은 미국 증시 개장 이후 또 지수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유로FX는 0.02% 강보합으로 1.1946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좀 강한 상승 보여준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85.1달러로 0.47% 계속적으로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볼게요. 크루드오일은 움직임이 좀 적어요. 지금 58.75로 0.67%의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또 앞서서 말씀드렸죠. 박싱데이로 유럽장에서는 좀 한산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거래량도 좀 한산하고 시장에 좀 움직임이 적습니다만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거래량이 좀 적기 때문에 조그마한 움직임으로 또 크게 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가 요구가 되는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3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 지수에 대해서 말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15,425달러로 계속적으로 좀 상승 탄력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급락했던 흐름에서 저점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 오늘장 반등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각 이제 30분이 지나가면서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개장 사항은 세 번째 이슈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바로 네, 골드입니다. 크루드오일이네요. 자,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 우려에 완화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8달러 초반대가 깨지가 좀 힘들었는데 중후반 가격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8.76달러인데 먼저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금방 있을까요? 네. 마스터님 뭐라고요? 네, 그러고 싶은데요. 관망이시다. 네,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김경희 PD 업이고, 업입니다. 마스터님 관망이고, 저는 다운이고요. 임주환 마스터님도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뭐 그동안 정말 지루하게 이어졌던 가격대에 좀 돌파한 만큼 이 부분에서 정말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임주환 마스터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네, 들어볼까요, 마스터님? 지금 네. 이게 매매를 자꾸 버릇하다 보니까 자꾸 매매 본능이 올라오는데,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마스터님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의 시간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자, 김경은 PD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두 가지 이슈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일자로 폴티스 그 파이프라인 시스템이 지금 셧다운이 됐다라는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 리페어가 좀 완료가 된다라고 이쪽에서 얘기했다라는 점을 지난주에 전달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좀 재개를 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하락이 조금 몇 시간 전에 나왔었던 것 같고요. 지금 북해 그 폴티스 송유관이 수리 이후에 테스트 단계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이제 언급을 했듯이 이 테스트 이후에 1월 초부터 운행을 좀 완전히 재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좀 공급 부족 같은 이슈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가 지금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어제자로 그 이라크의 석유 장관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2018년 1분기까지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맞춰질 것이다라는 지금 기대감을 드러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과 인도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글로벌 원유 재고가 좀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덧붙이면서 이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내비쳤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좀 상승의 여력이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오펙이 애초에 시장 균형이 2018년 말에나 좀 맞춰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벌써 이렇게 좀 밸런스가 맞춰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측보다는 좀 빠른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N 쪽에서 한 에너지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분석적인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이 이라크 석유 장관의 코멘트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폴티스 송유관
재개 소식에 좀 상승의 제한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뭐 상승하더라도 큰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슈 시간에 나왔던 이제 미국 쪽에서 시추기기를 좀 늘리는 것을 막으면서 지금 좀 계속해서 $50 이상에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미국 내 지금 현재 오일 수출을 위한 장비 숫자가 747대로 계속 유지 중이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신에서 이제 한국의 현대선물과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네. 나온 의견은요. 미국이 시추 장비를 계속해서 줄여나갈지를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선 조금 이른 감이 있다. 또 겨울 특유의 어떤 계절적 요인이 시추 활동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근래 원유 가격을 지지한 원인이었던 폴티스의 셧다운이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가격을 계속해서 좀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점까지 외신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크루돌에 대해서 이제 가격대가 좀 변한 만큼 이 자리에서 좀 향방이 궁금해하실 분들 외신의 의견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운의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가격대가 좀 변한 만큼 좀 새로운 고민이 들었습니다. 현재 구간 $58 후반대인데 일단 이 전에 기록했던 고점을 좀 보면은 $58 후반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구간에서 매물대에 대해서 좀 청산 물량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일단 다운의 의견을 드렸고 58달러, 이제 $59가 돌파를 한다면 또 새로운 국면이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가격대 좀 변화할 시 그에 맞춰서 네,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오늘 다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크루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선재 마스터님은 오늘 아침부터 또 개장 방송에서 크루도일도 전략을 짜주셨더라고요. 뭐 이어서 뭐 현재 의견 관망 주셨는데 네. 관망을 마스터님들이 들어주시면은 더욱더 관심이 가고 궁금하거든요. 들어볼까요? 네. 네, 우선 그렇습니다. 뭐 굳이 손대자면 상방 제약에 매도를 치는 게 맞는데 네. 오늘 사인을 58.60을 맞고 매도를 한번 드렸었어요. 그다음 개인들 목표 3540 잡아드렸었습니다. 그리고 58.30대가 굉장히 세서 40 근처부터는 절대 매도 쫓아가지 마라고 말씀드렸고 네. 오기 전에 얘네들이 뭐 이미 한번 매도를 드렸기 때문에 58.5253 자리에서 한번 눌림목을 보자. 그래서 얘네들이 고가가 높이지 않으면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부합되니까 한번 보자. 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뭐 이슈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선은 30분 분봉에서 보자면 지속적으로 상방 제약의 그림이 제약을 받을 거나 이미 금요일 날부터 58불대를 좀 넘어가서 추세 저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오늘 30 자리를 깬다고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매수 자리고 걔네들이 지속적으로 부합을 드는지 안 드는지 보는 건데 오늘 지금 미장 전에 상방 제약을 다시 건드리고 얘네들은 뭐 58.6050대 뭐 와서 출렁출렁 거리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슈를 보자면 우선은 중동 지역의 베네수엘라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유가가 추가적으로 고공행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사우디 뭐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왕위 계승 전에 정권에 대한 네. 강력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사우디 쪽에서는 엄청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죠. 맞습니다. 숙청부터 전반적으로. 그게 이제 왕권에 대한 기대치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 구심점을 만들기 위함인데. 네. 그래서 이제 사우디에서 미장에서 지속적으로 12월 달도 미국장 한 늦게는 3시부터 4시 그 구간에 저가 매수만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걔네들이 이제 추세 지지력을 갖고 올라오고 있는 거고 대신 북해 송유관 자체가 이번에 이제 재가동이 되는데 미국 이제 시추량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매수 매도에 대한 시황 자체는 엇갈리는데 자 그렇다면 사우디 쪽에서는 이 생각이죠. 이제까지 송유관이 재개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못 쳤단 말이에요. 그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단부 제약에서 계속 막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막혀왔는데 그 추세를 송유관 재개가 될 것 같다 이러니까 올려놨단 말이에요. 추세를. 한마디로 뭐냐면 사우디 쪽에서는 그 이슈가 불거지고 송유관이 재개되기 전에 마디가를 올려놓고 싸우고 싶어 할 거고요. 걔네들은 지속적으로 매수 쪽
그림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미국 쪽이나 그 다음에 시추 아니면 브렌트유가 이미 65불입니다. 65불, 60불대 이상에서의 그 생산량에 대한 리스키한 면을 보는 매도 관점의 애들은 계속적으로 고점에서 차익만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저가를 아직 깨지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지가 됐던 애들도 계속 채널로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상단부 채널입니다. 근데 이 채널을 완성하면서 갑자기 금요일 날 크리스마스 재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얘네들이 안착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얘네들 오전장에 매도를 쳐서 200~300불을 먹는 건 쉬웠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60을 다시 안착했을 때 눌림목 15개, 20개. 물론 그 얘네들 건들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 채널을 유지하는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송유관 재개에 대한 미국 증산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이 발목을 잡아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얘네들을 넘어가지 않았으면 걔네들은 계속적으로 그냥 관점 변화 없이 볼 수 있을진데 이미 마디가를 옮겨놓은 상태에서 추세를 옮겨놓은 거는 빠지더라도 얘네들을 지키고 싸워보겠다는 의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악재 조건이 나오기 전에 마디가를 변경시켜 놓으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의 고가 저항들 제대로 좀 보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얘네들이 오늘 50대 초반 저항을 갖고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3040대를 찍고 돌파를 했다. 그러면 눌려도 얘네들은 한 20개입니다. 근데 아시아 유럽장은 시간 들여서 그냥 여유있게 20~30개를 노릴 수 있으나 미장에서는 그 20~30개 보고 배팅할 수는 없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망하는 모습이 필요치 않나 이런 의견에서 좀 관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아래 가격대 좀 잡아주셨고 그리고 시황적인 측면이 많이 물려있는 만큼 새로운 가격대 이 구간에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다양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너무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있을 시황에 대해서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서 가격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재 마스터님은 출발 증시 와이드 아침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시황도 전달 도와드리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세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더욱더 구체적으로 짜드리고 있는 시간인데요. 자, 일단 마스터님, 임주아 마스터님은 또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저는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간 가장 고점 찍고 지금 조정을 한동안 주고 있다가 지금 새로운 신고가를 한번 돌파를 해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장인데요. 미국 생산 증가를 빼고는 원유 시장 환경이 가격 상승을 지지를 하고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유 가격이 약 8% 이상 상승을 했는데 유가가 지난 11일 그 가동 중단된 북해 송유관 수리가 진행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재료로 보고 원유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니 59불을 이번 주 중 돌파 여부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가 연간이자 월간 종가에 어떤 가격을 찍고 내려올 건지 과연 59불 돌파해서 60불 이상 좀 수급을 만들어서 같이 가져갈지 아니면은 종가 때 59불 찍고 조정 주고 새로운 신년에 새로운 또 신가격 추세를 만들어 갈지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연말이고 가격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이후 새해에는 또 다른 가격대 어떻게 또 돌파가 되는지 60달러에 대해서 외신 쪽에 대해서도 의견은 항상 상방적으로 보여진 만큼 임주아 마스터님도 그 의견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매매로 이어가실지에 대한 상세한 전략은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42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세 번째 이슈까지 점검 도와드리는데 자, 개장이 되고 난 이후 10분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먼저 S&P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오면서요. 2686.75포인트, 0.01% 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더욱더 하락세가 밀렸네요. 오늘 그래도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은 나스닥인 것 같습니다. 6,444포인트 움직이면서 0.61% 하락세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FX 두 번째 이슈 살펴보셨죠? 자, 현재 구간 0.07%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1.1952 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FX 조금 더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볼까요? 자, 골드는요.
시세는요, 1285.5달러로 좀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초반부터 시세를 좀 많이 뺐기 때문에 골드는 현재 구간 시세가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1285.6달러로 0.50%의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마지막으로 살펴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이슈로 점검 도와드렸는데요. 58.7반 초반대에서 현재 7.0이 깨지면서 58.69달러로 0.58%의 강보합권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연말이라서 좀 분위기가 한산하지만 각 종목별로 좀 시세가 또 순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하락폭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S&P와 좀 비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장도 개장이 됐는데, 김경영 PD 지금 증시 개장 뉴스 좀 나온 거 있나요? 네, 역시나 지금 좀 조용한 가운데, 제가, 본장이 시작하기 전에 네.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주인공은 좀 애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좀 안타깝게도. 나스닥이군요, 또 네, 역시. 네. 안 좋은 의미에서 지금 애플이 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얼마 전에 애플이 이제 발표를 했던, 이제 판매를 개시했던 아이폰 X에 대한 이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만 쪽에서 이코노믹 데일리라고 하는 어떤 이제, 경제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가 보니까 이게 대만어라서 제가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는데 이쪽에서 네. 지금 보도한 내용을 이제 영어로 번역한 부분을 보니까 네. 이제 소스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애플이 매출 전망치를 40%나 지금 축소를 했다라는 지금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네.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매출 전망을 40%나 삭감을 했다라는 건 거의 반 정도를 지금 축소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좀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 넘게 생각보다는 좀 덜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다른 이슈가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애플의 악재가 많이 좀 본장 전체로 지금 영향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나스닥과 그리고 다른 기술주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본장은 개장이 됐지만요. 지금 지수 선물 쪽에서는 나스닥이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안에 재료는 역시나 애플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전망치도 40%가량을 축소를 한 만큼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X, 애플 10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많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기술주로 관련이 묶여져 있는 만큼 애플을 선두 주자로 해서 기술주들이 좀 빠지는 흐름에서 나스닥 하락폭 저희가 설명을 도와드렸고 본장 역시나 산타 랠리 기대감은 살아는 있지만 이 안에서 좀 혼조세가 보이고 있는 3대 지수 상황이라는 점까지 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개장을 하면서 저희가 또 서울경제TV 국내 최초로 또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비트코인 시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과 함께 비트코인은 또 지수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지 비트코인 시세 현재 살펴보시죠. 자, 현재 비트코인 선물 지수는요, 15,54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전과는 좀 상승폭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상황이죠. 지금 선물로 비트코인 시세 살펴보고 있으시다는 점 CME 쪽 확인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선물 쪽에는 15,000달러 정도 되는데요. 현물 시장에서와 이 선물 시장의 갭이 지금 한 30-40만 원 정도 되는 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갭까지 현물과 선물 저희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점 시세도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말 맞아서 더욱더 특별하게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슈 3번째까지 전달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점 저희가 참여 방법 활짝 열려 있고 접수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려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은 두 분의 마스터님 나오셨죠?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방을 활용하신다면은 더욱더 양방향 소통 가능한 빠른 답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전에 접수가 되었던 질문 좀 빠르게 살펴보고 이어서 2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530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S&P 500을 현재 시점에서 매수는 별로일까요? 아니면 조정을 기다릴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S&P 500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좀 살펴드렸죠.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가격대가 변한 것도 같은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마스터님들과 관점이 좀 다른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재 마스터님,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렇습니다. 네. 방금 전에 얘네들이 매수로 시도하는 자리는 두 자리예요. 그래서 벌써 2687선들 벌써 저희가 시작된 다음에 시도를 했죠. 얘네들 아까 이 자리에 있다가.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 치고 막힐 거냐 아니면 윗자리까지 한번 돌아가서 위에서 네. 누를 거냐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왜 S&P를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왜? 이 시점에서 왜 네. 누굴 괴롭히려고 왜 이걸 잡는다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네. 굳이 왜 세제 개편한 결과 다 나온 다음에 굳이 왜 괴롭히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자, 그렇게 보자면 전반적으로 왜 추세가 얘네들이 이제 깨지는지 마는지 여기 걸쳐서 이렇게 놀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강한 애들이면 얘를 지키고 싸우려는 노력을 많이 할 테고요. 일단 당연히 지키고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굳이 왜 이슈가 끝난 상황에서 지금 매수를 잡아서 얘네들을 그렇죠. 맞고 도망가는 애들 따라 잡아가지고 또 두드러 패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얘네들 네. 지지력들이 아래 하단부가 있기 때문에 지지력에 윗자리 부합을 띄고 있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심심해서 이걸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여러분들, 자리를 갖고 있을 뿐이지 얘네들이 결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추세 채널 구간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 그림도 안 보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보면 그림이 보이죠. 뭐 하면 굉장히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걔네들은 싸우고 얘네들이 5분, 10분 동안 싸우다가 물량이 좀 약한 구간. 차트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릴 때 이랬어요. 차력을 딱 손에 쥐고 꾹 누르다가 약한 쪽으로 그냥 튀어나온 게 차트 흐름이라고요. 한마디로 얘네들은 저항을 서로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에서 무너지느냐 마느냐 그걸 보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더라도 얘네들이 한 파동 길게 못 드세요. 못 드시고요. 아래 지지력들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굳이 얘네들 매수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상단부 제약을 지키지 못하고 고점을 네. 한마디로 이거 보세요. 추세의 기본 아닙니까? 고점을 높이지 못한 애들. 그렇죠. 그 다음에 저점을 높이지 못하니까 수렴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부하권이에요. 수렴해서 방향 설정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고점에서 매수를 잡고 싸우시겠다. 그렇다면 매수를 잡고 싸우시겠다면 2680선부터 2682선이죠. 정확하게 2682선 지키면 홀딩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걔네들 목표가 해봤자 윗구간데 갈지 안 갈지 여러분이 밤 새면서 보시던지 아니면 손절 잡고 보셔야 되는데 굳이 네네. 그런 싸움을 왜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명확하지 않은 애들, 채널 구간에서 놀고 있는 보합 수렴 구간에 있는 애들을 왜 굳이 고점에서 다시 돌파 여부를 보려고 하시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 단어가 좀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굳이 이 시점에서 매수를 꼭 잡으셔야 합니까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이 쏠리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질문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답변을 좀 도와드렸고 일단 고점 놓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잘해서 전략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주환 마스터님도 앞서서 첫 번째 이슈 좀 점검을 해드렸잖아요. 이분에겐 좀 어떤 의견을 주실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S&P는 항상 그 120선에 120 그 2평에 항상 지지를 받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보셨다면 네. 이게 지금 매수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지금 애매하게 공중에 떠 있는 거 말고요. 확실하게 120 라인을 정확하게 2680 이 자리에서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반등했을 때
이때 한번 저점 매수 차원에서 매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2690에서 돌파를 할 때 한번 손절할 각오로 들어가 보시는 게 중요하지만 오늘이 무려 12월 26일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부터 내년까지 원웨이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1월 첫째 주에 그 선행지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방향 설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말고 딴 거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두 분 뭐 같은 지수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고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뭐 새해 새로운 달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좀 가격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굳이 하고 싶은 거 보니까 네네. 얘네들 그렇죠. 연말 뭐 랠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럼 딱 이 그림만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를 돌파 안착했고 지속적으로 지지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도 명확하시죠?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제 추세로 밀었던 구간인데 얘 돌파하는지가 중요하죠. 지금 굉장히 시도하고 있죠. 시도하다가 안으로 끼어들고 지금 굉장히 난리법석을 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짧은 구간들, 고점부터 얘네들 박스 구간이에요. 네네. 그림 자체는 박스일 겁니다. 그렇다면 정하고 싶으시면 얘네들이 다음 양봉이 여기 안으로 안착해서 쓸 때 저가에다 손절 잡고 배팅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 굳이 얘네들이 추세가 못 지키고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도 별로 얘네들을 관심을 안 갖고 싸우는 거고요. 걔네들 뭐 상단부 제약의 이런 노름이니까 그림만 확산으로 위아래로 놀고 있다. 이것만 인지하시고 이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매매하시면 네. 뭐 매수든 매도든 얘네들은 한쪽 방향으로 쏠릴 그림들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네네. 매매가 갑니다. 기준만 잘 잡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까지 또 선재마스터님 항상 또 상당히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여기저기서 또 간 라인이 나왔다라고 또 피드백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차트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또 다음 투자도 현명하게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 정말 다양한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시각에 맞는 리딩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에 대한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실시간 시청자 상담으로 본격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